주식 공부 중에 기술적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어렵죠?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기술적 지표입니다. 기술적 지표는 첫 번째 봉 차트, 두 번째는 거래량 차트, 세 번째는 선 차트. 이 선 차트는 이평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보조 지표의 구성 역시도 수치와 프로테이지를 활용하여 가격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봉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전 매매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지지선 잡는 방법과 저항선 잡는 방법, 봉의 길이가 길었을 때, 봉의 길이가 짧았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왼쪽이 양봉이고요, 오른쪽이 음봉입니다. 양봉은 시가가 밑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가가 밑에서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음봉은 시가가 위에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은 시가가 밑에 있고 음봉은 시가가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종가는 양봉은 시가가 이렇게 위에 있고 음봉은 시가가 이렇게 밑에 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우리가 매도를 할 때 가장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봉의 위치를 봤을 때 양봉은 지금 보면 저항선이 어딜까요? 저항선은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저항선을 깨고 올라가니까 주가는 추가적으로 이만큼 올라갔지만, 더 추가적으로 올라갔지만 윗꼬리를 달고서 주식은 다시 내려가서 종가를 끝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위에 선이 보이죠? 이런 걸 우리가 꼬리라고 얘기합니다. 위에 있는 꼬리를 윗꼬리, 그러면 밑에 있는 꼬리를 밑꼬리라고 얘기합니다. 음봉도 똑같습니다. 음봉 같은 경우에 시가가 위라고 말씀드렸죠. 시가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지지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일 아침에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간다, 그럼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음봉이 길면 길수록 당일날 손해도 많이 나겠고, 그리고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의 패턴을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은 사실 쉽지 않은데요. 화면에서 보시면 장대 양봉이 있고 장대 음봉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양봉은 화이트로 표시를 하기도 하고 또는 블랙으로 표시를 하기도 해서 차트를 보면 검정과 하얀색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음봉은 블루를 사용하고 양봉은 레드를 사용하죠. 장대 양봉은 강세 반전 또는 상승 지속형으로 내일 시가 갭상승 가능성이 일단은 높습니다. 그렇지만 거래량 자체를 같이 봐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이 좀 주의하시고요. 터무니없이 많은 이격이 벌어졌을 때 이탈형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보면 조건 없는 보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종목 같은 경우는 잘 맞지만 종합주가 지수나 선물 차트에서는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반대로 음봉은, 장대 음봉은 약세 반전을 하거나 약세 지속형으로서 내일 개파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는 한 개의 캔들 패턴 중에서 이 매듭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듭형은 윗꼬리와 밑에 꼬리가 길거나 아니면 한쪽 방향의 꼬리가 굉장히 긴 이러한 모습을 보통 보여주게 되는데, 몸통이 일단 짧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 하면은 가급적 종가 매수 비중을 낮추거나 물량이 다소 크다면은 비중을 줄이고 평균 비중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우리가 보통 매듭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몸통의 길이보다 꼬리의 길이가 긴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양봉인데, 예를 들어서 윗꼬리가 길게 달다, 이렇게 길고 이렇게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영망치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모습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반대적으로 이렇게 양봉이 나왔어요. 양봉이 나왔는데
밑에 꼬리를 이렇게 길게 나와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망치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는 추세 반전형을 평균적으로 보여주죠.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옆에서 보면 음봉입니다. 음봉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가 길게 달거나 밑에 꼬리가 길게 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신뢰를 한다면 명망치형의 양봉은 다음날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영망치형 음봉은 신뢰 범위가 2배 정도가 높습니다. 다음날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망치형 양봉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음날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음봉의 망치가 나왔을 경우에는 양봉에 비해서 신뢰도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좀 더 확률을 높이려면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만약에 증가가 되면서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면 신뢰는 역시 2배만큼 증가가 됩니다. 한 개의 캔들 패턴에서 레그로즈형인데요. 레그로즈형이라는 얘기는 지금 보면 3개가 전부 다가 윗꼬리도 달고요. 밑에 꼬리도 달고 십자가죠. 십자가란 얘기는 시가와 종가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롱레그 도지의 경우에는 추세 반전의 신호로 가장 신뢰성이 좋습니다. 매도 세력이 확신 없이 내동매매로 거래량 증가와 주가의 급등량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락 추세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일 강한 전고점 돌파 양봉이 나올 시에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상승 추세 고점에서도 자주 발생하고요. 그때 사상 최대 거래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는 급락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시가중가가 동일하며 저고점이 없다는 것은 점하한가나 상한가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상한가만 웃지만 하한가는 울게 되죠. 그래서 점 상한가나 점 하한가를 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런 경우에 신뢰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합주가지수를 우리가 맞출 때 봉 하나 가지고 맞추면 굉장히 재밌게 맞출 수가 있는데 신뢰도가 높은 경우도 있고 높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각각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요 앞전에서 여러분들 보면은 2429를 찍습니다. 장대 음봉이 나오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온 다음 날 이렇게 여러분들 롱레그가 나오죠. 그래서 롱레그가 나오면서 십자가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별표 하나 치시고 여기서부터 주가가 굉장히 많은 급등을 보이게 되고요. 그날 찍었던 저점이 3개월, 6개월 동안 다시 오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봉 하나를 이용을 해서 매매 전략을 만들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장대 음봉이 나오면 시세가 연속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긴 나오는데요. 이렇게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에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음날 추가적인 급등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적산봉 이론으로 양봉이 3개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 양봉이 나온 자리에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날부터 주가가 많이 하락합니다. 장대 음봉입니다. 장대 음봉이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곳에서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다음날에도 다다음날에도 주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0선의 망치형이 나왔죠. 20선의 망치형이 나오는 경우에는 또 5일선의 망치 양봉이 나오는 경우에는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21선 위에서 이렇게 망치형 양봉이 나오는 경우에는 장대 양봉이 잘 나옵니다. 10선 위에서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경우는 20선을 깨지 않고 최종적으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봉 하나 가지고 매매할 때 어떨 때 유용한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맨 앞에서 추세 전환을 알리기도 합니다. 장대 음봉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납니다. 고점에서 5일선 깨고 내려가는 음봉에서 그리고 20선을 깨는 음봉에서 연속적인 음봉이 또 나옵니다. 양봉이 3개 정도 나오면 추세 전환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양봉이 3개 나오고 음봉이 나오면 신뢰도가 낮습니다. 그러나 음봉이 3개 나오고 양봉이 나온다. 신뢰도가 낮습니다. 그러나 음봉이 3개 나오고 4일째, 5일째 되는데 장대 음봉이 나온다.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추세 하락 이탈로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선을 깨고 내려가는 데드 클로스가 나옵니다. 데드 클로스에서 장대 음봉이 나오죠. 이런 경우는 무조건 매도 신호라고 보시고 주식도 또 코스피 지수도 코스닥 지수도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핫했던 종목군들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톡스텍인데요. 월요일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또 추천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장중에 거의 20% 가까이 급등이 나와서 또 상한가 가는 줄 알고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기술적 지표로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돌파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개파락이 나옵니다. 신뢰도가 어떨까요? 무조건 준인이들은 양봉 중에서 윗꼬리가 길게 닿는 양봉 있죠. 수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닿는 거 이런 것들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망치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영망치형. 윗꼬리가 길게 닿는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종가에 풀배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주가가 급락이 납니다. HLB생명과학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주식이고 신고가가 나온 주식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신고가가 나온 장대 양봉과 돌파 패턴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중요한 거는 다음날부터 음봉이 나와서 일주일 내내 단 한 번도 수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준이들은 추세 매매를 하든 좋은 기업이든 장대 양봉이 나오면 적산봉이 나오면 가급적이면 수익을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개의 봉만 이용해서 매매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니까 모든 것들을 설명드리기는 다소 좀 어렵지만 여기서 배워야 될 점들은 장대 양봉이 나오면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만 양봉이 세 번째 나오거나 두 번째 이상 나타났을 때 장대 양봉은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야 여러분들이 도움이 된다는 점이죠. 동그라미 쳐보면 자 이날 수익 실현이 좋고요. 이날 윗꼬리 달았으니까 수익 실현이 좋고요. 장대 양봉이 나왔었던 이날 수익 실현이 좋고요. 그래서 조금 더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더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과열권에서는 꼭 차익 실현을 하고 관망을 해야 된다는 점, 이 점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옵토스 제약 너무 화려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영망청이 정확하게 달렸습니다. 달려서 다음날부터 3일 동안에 계속적인 음봉이 나왔습니다. 손실이 굉장히 컸겠죠. 지금 현재 봉 하나를 보고 매수를 해야 되냐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느냐 그것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덕산테크피아입니다. 김 대표가 굉장히 많이 밀어드렸던 종목이고 지금도 추천을 또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준인이들 지금 보시면 자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봉이 몇 번째? 두 번째. 아까 얘기했죠. 두 번째나 세 번째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일단은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일주일 이상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21선까지.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이 될 때 제가 이평선 강의를 보시면 여러분들 조금 더 도움이 되세요. 오늘은 봉만 보세요. 그리고 나서 양음양 패턴이 나옵니다. 이렇게 양음양 패턴. 근데 양음양 패턴도요 신뢰성이 좋으려면 무조건 양봉, 음봉, 양봉이 짧은 봉이거나 장대 양봉이 나와서 윗꼬리가 없거나 지금 현재 이 덕산테크피아는 양봉도 영망치형 그리고 앞에 있는 양봉도 역시 영망치형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도지가 나왔죠. 망치형 신뢰도가 낮은 망치형이 나왔습니다. 음봉형 망치형 그리고 나서 다음날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겨주는 게 좋겠고 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윗꼬리가 달았는데 다음날 더 올라갈 것 같고 아니면 내려갈 것 같고 이 좀 느낌이 시야하죠. 이런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원칙이 있습니다. 주식 비중을 덜어서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조금은 비중을 축소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 종목을 얼마만큼 잘 만들 수가 있느냐가 주식은 수익의 반입니다.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업종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인데 관심 종목을 통해서도 지금 보면 반도체가 얼마만큼 강한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계절이 3월달이 지나서 이제 4월달로 가고 있습니다. 3월 끝났습니다. 4월인데요. 여름으로 가면서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해서 이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항상 강합니다. 그리고 4월달로 가면서 황사바람이 항상 중국에서 몰려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황사 관련주들이 거래가 급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보면요. 지금 뭐 재룡전기 같은 거 보시면은 신고가가 나왔는데 에너지주인 걸 볼 수가 있고요. 원익 IPS, 우리산업 이런 종목군들 보면은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나 에너지 쪽이나 여러분들 느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이 가장 기본이고 여기에서 내가 어떤 업종을 초이스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4월 달에도 CXL, HBM, 뉴로모픽, 글라스 반도체 여기에 대한 의미는 앞에 영상을 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4월 달에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수익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2차전지 때문에 힘드신 분들 있죠? 2차전지는 에너지 업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정도는 쉬어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2차전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소재주를 중심으로 해서 단기 매매 전략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그것도 관심 종목을 만들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온디바이스, CXL, HBM, 글라스 관련해서 각각 관심 종목을 계속 만들어 봤고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SK 하이닉스의 어떤 재료라든가 또 한미반도체와 마이크론의 HBM 장비 계약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앞에서 차트를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관심 종목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거를 지금 계속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사보면 어떤 책을 사보면 기술적 지표와 관련되어 있는 책들이 있고요. 어떤 책을 사보면 기본적 분석 또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떻게 유망하다라는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만든 시장이 주식시장이다. 이런 설명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이 어디에 투자하는가 우리는 그거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김 대표가 이런 게 좋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데는 엔비디아입니다. 시가총액 2,700조 원. 물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인 MS를 두 개를 합치면 시가총액이 9,000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보다는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애플만큼 또 마이크로소프트만큼 시가총액이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2,700조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오면 우리나라 코스피의 주식을 대부분 다 사도 남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500조가 안 됩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시가총액 합쳐야 500조가 넘습니다. 아마 600조가 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600조라고 계산을 하고요. 이런 회사들을 곱하기 4를 해야 됩니다. 6, 4, 24, 2,400조 원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회사를 여러분들 곱하기 4를 해서요. 8개 회사가 존재를 해야 엔비디아만큼의 시가총액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도체 관련 주식들에 대해서 계속 매매를 해야 될 거고요.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주식들이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마도 올해 사상 최대 코스피, 코스닥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코스피에서만 여러분들 최대 매수를 하고 있고 대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매수가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그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요? 기술력도 같고요. 오히려 삼성전자가 기술력 더 좋고 그런 상태에서 실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보다 5분의 1, 7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가장 칭찬을 많이 받았던 거 한미반도체,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고평가라고 얘기합니다. 김 대표 15만원 목표가 설정했습니다. 이미 금요일날 기준으로 13만원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우리나라 기업 안에서만 보면은 무조건 고평가입니다. 그런데 미국 회사들과 보면은 엄청나게 저평가입니다. 미국 애들이 봤을 때 시가총액이 뭐 5조 원, 10조 원 이런 건 여러분들 뭐 스몰캡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엔비디아 단타 쳐서 돈만 들고 와도 이런 한미반도체 여러분들 회사 하나 아마 인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만원, 20만원 무조건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저점 대비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가격 대비해서 이미 또 100%가 올라왔습니다. 몇 달 만에. 작년도에 에코프로 그룹이 있었다면 올해는 무조건 반도체 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회원 여러분들에게 또 전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필옵틱스 말씀 많이 강조했고요. 목요일날, 수요일날 이 주식 자체가 급등이 나온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면은 이 주식은 앞으로 강의드려야 될 양음양 패턴이죠.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왔다가 양봉이 나오는 요 박스를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얘기했는데 이 뒤에 박스에서 이렇게 양음양이 나오고 바로 여러분들 상한가가 다음날 도출돼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도출돼서 동일한 업종들을 소개합니다. YC캠이 여러분들 목요일날 또 수요일날 상한가가 나왔고요. 목요일날에 윗꼬리가 길게 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쪽 동네 주도주는 처음에 YC캠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대 양봉이 나오면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온다. 상한가 나왔으니까 다음날 또 급등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윗꼬리를 달았어요. 밑에 꼬리를 달았어요. 이런 꼬리가 나오면 다음날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금요일날에 여러분들 음봉이 나왔습니다. 차익실현 잘했죠. 앞에 배운 영상을 보시면 정말 주식이 쉬울 겁니다. 엑시콘입니다. 엑시콘은 사실 글라스 반도체 HBM의 주도주입니다. 저는 이 주식이 장기적으로 5만원, 10만원 간다고 봅니다. 엑시콘인데요. 지금 보면은 28,450원입니다. 앞에서 거래가 터지는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상한가가 나왔는데 다음날부터 음봉이 나옵니다. 상한가가 나와서 돌파가 나왔는데 다음날 음봉 시작한다. 상한가가 나왔는데 다음날 음봉이 나온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무조건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영망치형이 나왔습니다. 윗꼬리 좀 달았죠. 그러니까 다음날부터 주가가 계속 음봉인데요. 지금 이 주식은 음봉이 몇 개 나왔습니까? 거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개의 음봉이 이렇게 박스로 나왔습니다. 단타 시세는 나오는데 추세 시세는 안 나오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면은 28,000원대 밑에서는 지금 매수를 좀 하셔도 됩니다. 양봉 나올 때. 그리고 나서 3만원 넘어갈 때는 계속적으로 단기 차익 실현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이번 주에 김 대표도 앞에서 급등을 먹고 상한가를 먹었지만 매수 단가를 못 맞췄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워트입니다. 금요일날 워트는 재료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에서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양봉 하나로 보면은 20선에서 짤막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밑에 꼬리를 단 망치형 양봉이 나왔죠, 여러분들. 그리고 앞에서는 윗꼬리를 단 이렇게 자 오늘 배웠죠, 영망치형. 영망치형 양봉이 나오면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망치형 양봉이 나오면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진쌤캠 유튜브 통해서 또 전 회원 여러분들에게 주력 종목으로 소개시켜드렸고요. 외국인들이 올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주식입니다. 물론 윗꼬리 달았습니다. 금요일날 차익 실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 차익 실현 했습니다.
금요일날. 가르쳐드린 대로 저도 매매시켜드리고 있죠. 적산봉이 나왔고 윗꼬리를 달았는데 다음날 또 돌파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다시는 5만원 밑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지표를 봤을 때는 그런 현상적인 모습을 보시는 거고, 다음날 만약에 추세가 돌파가 나와서 강해요. 그러면 내가 주식을 추가 매수를 하거나 오히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포트 비중을 강력하게 보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요, 윗꼬리를 이렇게 달고 다음날 음봉이 나와요. 그런 경우는 양봉이 나올 때까지 확인을 하시고, 혹여라도 금요일날 차익 실현을 좀 못했다면은 일부 차익 실현을 추가적으로 하시고 조금 기다리고 계셔야 됩니다. 자,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수익률을 50% 이상 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양음양인데 이렇게 양음양인데 다음날부터 주가가 이렇게 무너집니다. 음봉이 몇 개 나왔냐면은 한 5개가 나왔습니다. 거래가 없는. 이런 경우는 내가 50%도 먹었지만 추세로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신용이나 스탁론이나 질르시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주식도 장기 목표가를, 또 단기 목표가를 3만원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고의 수혜가 되고 있는 로봇 반도체 관련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엔비디아가 출자한 회사와 매출 구조가 있다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음봉이 많이 나와서 여기서 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양봉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강력하게 비중을 늘리는 게 좋겠고, 지금은 포트 비중만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서 지켜나가는 게 좋겠죠. 이렇기 때문에 기술적 지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필옵틱스 목요일 날입니다. 양음양 패턴에서 상한가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김 대표가 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오픈 방송으로 유튜브 시청자분들을 모시고 사실 필옵틱스를 추천드려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했고요. 또 후원금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금요일날 차트인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장대 양봉 상한가 나오고 다음날 또 양봉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뢰도라는 거는 윗꼬리 밑에 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은 어떤 주식이냐면은 상한가 다음날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윗꼬리 밑에 꼬리를 달으면 안 좋은 건데, 상한가 다음날 양봉 윗꼬리 밑에 꼬리를 달았어요. 이런 경우는 다음날 다시 또 급등 나올 수 있습니다. 돌파 자리에서. 그리고 신뢰도라는 거는 음봉이 나오거나 위치에 따라서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경우도 있고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지켜보시면 좋겠고, 특히나가 윗꼬리를 이렇게 달았다, 거래량이 폭발했다 라는 얘기는 월요일 날에 갭상승이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장대 음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와 밑에 꼬리를 단다는 얘기는 적당하게 수익을 챙기고 일정하게는 추세 돌파가 나올 수 있으니까 포트 비중을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은 전략입니다. 똑같은 업종을 레이저셀을 추천했는데, 레이저셀도 필옵틱스처럼 가길 바랬지만 약했기 때문에 일단은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손절을 했습니다. 저도. 그리고 같은 반도체 TMC 같은 경우는 회사는 좋으나 기업이 너무 지루한 모습을 보여서 역시 손절을 3.6% 정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들었던 동진세미캠이나 필옵틱스 그리고 대동기어를 금요일날 다시 수익을 챙겼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 필옵틱스, 어보반도체, 그리고 제주반도체, 그리고 코세스, 지금 말씀드린 종목군들은 전부 다가 반도체였습니다. 차트를 분석을 하고 동일한 섹터에 대한 관심 종목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매매를 하면 여러분들이 수익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산의 상승률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대동기어입니다. 금요일날 대동기어를 매수를 했고 차익 실현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동기어는 여러분들 누적 수익으로 단기적으로 일주일 동안의 수익률이 30%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비록 상한가에 차익 실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이날이죠. 상한가 나온 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역시 음봉이 나왔는데요. 이 상한가가 나오고 다음날 장대 음봉이 나오면 무조건 매도죠. 여러분들 이런 음봉이 나오면 절대적으로 다음날 장대 양봉이 나오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에 노보테마가 발생을 했죠. 여러분들 엔젤 로보틱스 많이 먹고 금요일 날 급등이 나오는 그런 타이밍이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대동기업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영상을 보시면 일봉을 보고는 디테일하게 매수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는 분봉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봉에서는 가격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가 가르쳐 드린다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 MACD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오실레이터를. 그리고 스토캐스틱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가 증가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오실레이터 선이 장대 양봉, 즉 이 막대기가 가장 높을 때, 그리고 스토캐스틱이 데드가 뜨는 시점, 거기를 정확하게 보면은 12,500원, 13,000원대 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무조건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은 거고요. 반대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지금 요렇게 뜨는 자리 있죠. 뜨는 자리가 여러분들 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지점에서는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 데드가 나오는 지점, 그리고 거래량이 최고 수준인 지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단기 차익 실현하면 10번 중에 9번은 여러분들이 고점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다는 점, 그것을 꼭 여러분들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 장기 목표가를 2만원 이상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오래 가능할 것이다. 직장인들 여러분들 매매 어렵지 않습니다. 대동기업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공략하시면서 누적 수익을 김 대표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좋은 수익 많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봉 하나를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알아봤고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월달에도 김 대표와 함께 여러분들 좋은 투자 하시기 바라겠고요. 내용이 좋으면 여러분들 구독과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주식을 하시는 분, 또 주식에 힘드신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상 공유도 많이 부탁하고요. 여러분들 4월달에 모두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